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지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4일날 발사한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이스칸더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왜 같은 미사일을 연속으로 두 번이나 쐈느냐? 이 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미사일을 날짜와 장소를 달리 해가면서 연속으로 쏘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북한이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을 때 첫째는 내부 결집, 둘째는 실전 대비, 셋째는 김정은의 광기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내부 결집용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록 내부 결집이라는 단어는 국정원이 저하고 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국정원의 의도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니까 저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면 모르겠지만은 국정원이 썼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자, 제가 같은 미사일을 장소와 시간을 달리해서 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목을 하느냐면요. 이것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실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칸데르는 지대지 미사일이지만은 상당히 정밀한 유도무기이기 때문에 항모 타격용으로도 쓸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발사 장소를 달리함으로써 미국의 항모가 접근을 하면은 이동식 발사 차량대에 실려가지고 북한 전역 어디에서든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전 훈련을 한 것이란 것입니다. 물론 각도를 바꾸면은 우리 중부지방을 겨냥할 수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가 두려웠다면 애시당초 도발 같은 것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김정은이가 단거리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점점 그 수위를 끌어올려가면서 결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봤는데 요즘은 여기저기서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장소를 바꿔서 다시 같은 미사일로 쐈다는 것은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미 항모가 접근을 할 때 공격하는 실전 대비의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고 급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미국이 며칠 전에 미니트맨 3 발사 시험을 예고를 하고 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 맞춰서 같은 날 추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북한이 1차 미사일 도발 후에 미국이 너그 까불면 죽는다고 어제 미니트맨 3 발사 실험을 하니까 북한이 어디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너그 항모 접근할 때 조심해라. 우리는 북한 전역에서 너그 항모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국이 1일날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4일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일주일 뒤인 9일날 미국이 미니트맨을 또다시 발사를 하고 북한도 같은 날 9일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 대립이 아주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항모 전단을 이란 쪽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쪽으로는 당분간은 군사적인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쪽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성동격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근본적으로 이란과 북한은 둘 다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란에 비해서 당장 발등의 불이 북한입니다.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이 이란보다는 훨씬 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을 먼저 해결해야지 왜 덜 급한 이란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 쪽에서의 분쟁은 미국이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미국은 항모 파견 이유를
이란군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공격할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작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은 핵 합의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아주 온건하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완전 수그린 모습입니다. 이런 이란이 국경 너머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중동에서의 긴장 조성으로 고유가 정책을 유지해서 러시아에게 당근을 줘서 러시아의 코를 깨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동격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란을 치는 척하면서 사실은 목표는 북한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급한 쪽을 놔두고 덜 급한 쪽으로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즉 이란으로의 항모 파견은 고유가 정책을 유지해서 북폭시에 러시아에게 당근을 줘서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한반도로 항모를 전개하기 위한 일타 쌍피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 옵션 가동이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2주년 KBS 대답하는 날 추가로 도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날이 도발의 최적일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대응을 하고 문재인이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니까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쌀로는 안 되니까 더 많은 것을 내놔라고 하는 것이라는 등 분석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를 깝치는 것은 뭐 물자 내놔라, 더 내놔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러나 기타 물자들은 초소 제거하고 지뢰 제거하고 도로 깔아놓은 소위 말하는 감시 비무장지대로 고정간첩들이 엄청난 물자를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쌀값도 오르지 않고 기름도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즉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저렇게 깝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둘 사이의 약속을 빨리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8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의 대변인이 중앙통신에 밝히는 형식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북 위협용으로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민트맨 3를 발사하는 데 대해서 한국이 꿀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동족 간에 그런 수작질인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북한이 어떻게 우리 보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시청자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맹국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보고 비난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북조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들이 오고 갔기에 북한에서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서 북조선이 되기로 혹시 약속이라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옵니까? 자기들이야 당연히 적국이니까 비난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동맹국 아닙니까? 그리고 저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의 미사일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동족에게 그런 수작질인가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평소에는 한패거리가 되자고 수작질을 해놔놓고는 정작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뭐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해석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동족에게 그런 수작질인가라는 이 말이 그렇게도 가슴에 걸립니다. 하여튼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를 저렇게 깝쳐대는 것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도대체 뭘 달라고 저렇게 문재인이를 깝쳐대는지, 그리고 숨겨져 있던 김정은이의 관계가 이제 폭발했으니까 참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